자, 다음은 자기구속 원칙입니다. 자기구속 원칙은 중요해요. 시험에 나올 만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구속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의 학설 대립이 있어요. 학설 대립이 있는 것을 시험을 내는 거죠. 왜냐하면 쓸 게 많으니까. 그래야 문제가 되니까. 자, 자기구속 원칙도 맥락을 먼저 한번 잡아봐 볼게요. 자기구속 원칙은요. 자기구속 원칙은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입니다. 평등원칙의 얘는 파생원칙이에요. 파생법리라고 부르고 파생법리 또는 파생원칙, 파생원칙이라고 써도 돼요. 왜냐면 보세요. 평등원칙은 비교 대상이 소수입니다. 하나 내지는 둘, 하나밖에 안 나와요. 사례는. 그런데 비교 대상이 쌓이면 관행이 되죠. 자기구속 원칙의 가장 핵심은 관행입니다. 관행. 자기구속 원칙은 일정한 행정 관행이 생기면 그 관행에 구속이 된다는 원칙이에요. 조금 이따가 개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구속 원칙, 평등원칙. 그래서 묶어서 많이 써요. 평등원칙 또는 자기구속 원칙 위반 여부 이렇게 씁니다. 상위 카테고리는 뭐라고요? 행정법의 일반원칙, 헌법상 불문법원, 법률 우위원칙. 법률 우위원칙의 앞에 카테고리는 법치행정의 원칙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구속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표제는 행정관행입니다. 이 행정관행 꼭 알아두세요. 행정청이 대적인 처분 등을 행해서 일정한 관행이 성립되면 자기가 만든 행정청이 만든 관행이 스스로 구속된다는 원칙이에요. 관행과 동일한 사안에서 동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자기구속 원칙의 근거에 대해서는 보통 학설은 평등원칙에서 찾아요. 다만 판례는 신뢰까지 드는데 판례는 두 문자 평신자입니다. 교회 신자 중에 평신자예요.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따라서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평등원칙에서만 찾고 평등원칙의 파생법리예요. 일반원칙과 파생원칙이 있으면 파생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일반법, 특별법 원칙처럼. 학설은 평등원칙에서 찾고 판례는 평신자,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에서 찾는다. 적용 요건은요. 중국의 관동지역이 있죠. 관동위. 일정한 행정관행이 존재해야 돼요. 선례라고 써놨는데 앞에 있는 예죠. 선례가 쌓이면 관행이 되는 거죠. 관행과 동일한 사안이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을 여기는 한 개다 썼는데 그 관행이 이걸 한 개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관행이 위법하지 않을 것을 소극적 요건 내지는 한 개로 논의합니다. 일정한 행정 관행이 있고 관행과 동일한 사안일 것. 그리고 그 행정 관행이 위법하지 않다면 그 관행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관행과 동일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행정 관행과 관련해서 재량준칙이 있을 때도 선례, 행정 관행이라고 써도 돼요. 행정 관행이 필요한지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구속 원칙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재량준칙 관련해서 배운 것 좀 한번 복습 먼저 해볼게요. 자, 재량준칙의 개념은 뭐라고요? 재량 영역에서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이라고 했어요.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행정규칙은 법규성, 다른 말로 대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법규성은 다른 말로 대외적 구속력이라고 했죠. 대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대외에는 누구 있다고 해요? 국민과 법원이죠. 국민과 법원을 구속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재량준칙 같은 행정규칙은 대적 구속력은 없으나 뭐는 있다고 했어요? 대내적, 즉 내부적 구속력은 있다고 했죠. 내부적 구속력에 의해서 담당 공무원, 지금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경찰 공무원인데 담당 공무원을 구속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내부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나 훈령, 예규, 지침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내부적 구속력에 의해서 담당 공무원을 구속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이런 내규나 예규, 지침 등을 위반하면 내부 징계 책임이 있어요. 내부 징계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행정규칙 자체가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내부 징계 책임을 지기 때문에 뭐 때문에? 바로 이 내부적 구속력에 의해서 내부 징계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재량준칙에 따라 대외적 처분을 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죠. 그리고 기대됩니다. 이걸 우리가 예기관행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예기관행이라고 부른다. 잘 보세요. 예기관행이라는 단어를 뭐냐면 예상되고 기대되는 관행이에요. 실제 존재하나요? 아니죠. 따라서 예기관행은요, 관념적 관행입니다. 이런 예기관행이 인정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행정규칙도 뭐가 있으니까? 내부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행정규칙인 재량준칙도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면 뭐는 있다고요? 내부적 구속력은 있는 거죠. 따라서 담당 공무원을 구속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재량준칙을 위반하면 내부 징계 책임을 져요. 그래서 이 담당 공무원은 재량준칙에 따라서 대외적 처분을 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고 기대되는 관행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관행은요, 실제 존재하는 관행은 아니죠. 따라서 관념적 관행입니다. 관념적 관행이에요. 제가 원래 글씨 이렇게 못 쓰진 않는데 칠판 글씨하고 좀 달라요. 미끄러져서.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기관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행정법 관계는 집단적 성격과 정형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단어를 알아두세요. 행정법 관계의 특징. 나중에 뒤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특징은 집단적 성격과 정형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과세처분이 나오면요, 과세처분을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나에게만 나온 처분처럼 느껴지지만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과세처분은 해당 납세자 수만 명에게 집단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처분이 여러 명에게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일정한 정형적 성격을 갖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여러분이 다른 법 배울 때 요식행위라고 부르죠. 요식, 형식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요식, 형식이 필요하다. 그런 형식이 딱 짜져 있어요. 정형적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일정한 형식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분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보면은 이런 집단적 성격과 정형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나오는 객관주의, 반대말은 주관주의죠. 반대는 주관주의입니다. 주관주의. 행정법은 철저히 객관주의와 표시주의가 지배합니다. 표시주의의 반대말은 의사주의죠. 나중에 다 행정법에서 나오는 개념들이니까 알아두세요. 객관주의는 주관주의의 반대고 표시주의는 의사주의의 반대죠. 행정법은요, 외형에 드러난 객관주의, 표시주의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념적 관행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론을 일단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 봅니다. 재량준칙이 있는 경우에 선례가 필요하냐? 방금 재량준칙에서 관념적 관행인 예기관행을 긍정하면 실제 관행은 필요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보세요. 재량준칙은 내부적 구속력에 의해서 담당 공무원을 구속하므로 담당 공무원이 재량준칙을 되풀이 시행될 것이 예상되고 기대돼요. 이걸 예기관행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얘기관행을 근거로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있느냐? 만약에 얘기관행을 긍정하면 실제 관행이나 선례는 필요 없어집니다. 선례가 쌓이면 관행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선례 불효설은 선례가 불효, 필요 없다는 견해는 얘기관행을 긍정하는 이론적 토대 위에 서 있어요. 재량준칙 자체만으로 얘기관행이 인정되므로 실제 관행, 선례는 필요 없다는 견해입니다. 일의 선례 충분설은요, 이건 과거의 다설인데 뭐라고 본 거냐면, 야 그래도 얘기관행이 적어도 한 번은 적용이 돼서 현실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일의 선례를 통해서 얘기관행이 현실화됐을 때 자기구속원칙을 적용하자. 이게 일의 선례 충분설이에요. 즉 여기는 일의 선례가 생기면 얘기관행이 현실에 구현된다고 보는 겁니다. 행정관행설은요. 에이 아니야. 되풀이 시행돼야 돼. 핵심 키워드는 되풀이 시행입니다. 이게 지금은 다수의 판례예요.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요. 관념적 관행인 얘기관행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만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판례는 뭘 취하고 있냐? 삼소를 취하고 있는 거죠. 검토. 선례 불효설에 대한 비판. 재량준칙의 공표만으로 관념적 관행의 얘기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 특히 행정법의 특징이 안 맞아. 집단적 성격과 정형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념적 관행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의 선례 충분설은요. 이거 살떨려서 대적 처분하겠어요? 한 번만 처분해버리면 그냥 자기구속원칙에 의해서 앞으로는 다른 행동 못한다는 거잖아. 일의 선례만으로 자기구속원칙을 적용하면 재량수권의 취지에도 반하고 행정의 탄력적 수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응을 저지 이런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행정의 탄력적 수행은 행정의 신속한 수행, 탄력적 수행, 능률적 수행 이게 공익이잖아요. 공익. 아니 일의 선례만 있으면 행정청은 그 일의 선례에 구속돼서 앞으로 그렇게만 해야 된대. 이건 행정의 탄력적 수행, 재량의 취지에도 반하죠.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생각건대 재량준칙의 자기구속원칙을 전환구별. 아까는 평등원칙이었죠. 평등원칙의 파생법리가 파생원칙이 자기구속원칙이니까 사실은 재량준칙은 평등 또는 자기구속원칙을 매개로 간접적 대적 구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평등원칙뿐만 아니라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인 자기구속원칙도요. 대적 구속력이 없는 재량준칙을 간접적이나마 대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규범으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간접적 법규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되풀이 시행돼야 되니까 행정관행설이 타당하다고 우리는 보는 거죠. 위반의 효과는 다 똑같아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행정행위 즉 처분만 위법한 데 위법성 정도에 따라서 무효사유, 취소사유가 있어요. 무효사유, 취소사유 구별 기준은 나중에 배웁니다. 그거 외에 법규명령, 공법상 계약, 기타 모든 행위는요. 위법하면 그냥 무효입니다. 위법한 행정행위, 즉 처분만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있다. 평등원칙에서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불법한 관행은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행정법에서의 특별한 사정은 중대한 공익적 사정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의미해요.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중대한 공익적 사정이 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항상 예외가 인정됩니다.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즉 사정 변경으로 인한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을 해야 될 공익상 필요가 훨씬 더 크다면 이때는 자기구속원칙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형사 이런 데와 다르게 사정 변경은 보통 우리가 사실상태, 그런데 최근에 행정기본법은 사실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의미하죠.
사정변경이란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관계, 법률관계는 다 공익적 사정, 공익적 사실, 공법이 변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정변경은 이꼴 공익입니다. 공익적 사정이 변경돼서 법도 개정되는 거예요. 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공법은 뭐라고 했어요? 공익에 관한 법이죠. 공법이 개정되는 이유는 뭐예요? 공법이 개정되는 이유는 공익적 사정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행정법에서 사정변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사정변경은 항상 공익적 사정입니다. 공익적 사정. 예를 들면 호텔 카지노 허가를 해줬어요. 호텔 카지노 허가를 했는데 나중에 허가를 갱신해 주려고 보니까 인근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 환경을 보호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죠. 그러면 갱신을 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일정한 행정관행이 있었습니다. 행정관행이 있었는데 갑자기 더 중요한 공익적 사정이 생겼어요. 그러면 관행대로 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경찰분들이 어떤 경찰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아, 그동안 그렇게 관행대로 해줬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법리적으로 볼 때는 행정관행이 위법하면 관행대로 할 필요가 없고, 또는 적법한 행정관행이더라도 그 관행에 배치되는 다른 처분을 해야 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자기구속 원칙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관행과 다른, 행정관행과 위반되는, 행정관행에 반하는 처분도 적법해질 수 있다. 그런 걸 아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